응급실은 국내에서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로 나뉩니다. 응급의료시설은 24시간 클리닉, 의원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5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3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4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상이나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는 이러한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 일부가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의 중심진료,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역할과 재난의 대비 대응 역할을 하는 재난거점병원의 역할,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과 훈련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리더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중환자실이나 응급병동, 음압격리실 등의 특수시설과 CT 등의 전용 응급의료 장비,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을 포함한 응급환자의 진료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 부속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병원 중에 지정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병원에서 경증과 중등도 응급환자의 진료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응급실 이용자 수 중에 약 60%가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다고 보고되어져 있고, 단 40%만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응급실 이용자 수 중 60%가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이 60% 환자들이 전부 중증응급환자일까요? 23년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 통계에 의하면 연간 1,000만 명에 가까운 응급실 이용자 수 중 22.8%가 입원을 하게 되고 3.7%가 중환자실로 입원, 0.6%가 응급실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증과 경증, 응급과 비응급 환자를 자꾸 나눌까요? 먼저 중증과 경증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1명과 경증 응급 환자를 1명 진료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응급의료 자원은 같을까요? 중증 응급 환자 1명의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의료 자원, 즉 인력, 장비, 시설 등은 경증 환자 10명에서 20명까지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자원입니다. 즉 중증 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는 같은 응급실 안에서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나눠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중증 환자 1명을 진료하는 데 필요한 응급의료 자원의 무게는 다수의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응급의료 자원보다 훨씬 무거운데 말이죠. 즉, 응급실 이용자 수 중 중증, 긴급 환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진료가 필요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응급 환자를 왜 긴급 응급 내지는 비응급으로 나눌까요? 중증 응급 환자, 특히 급성기의 중증 응급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는 4.5시간에서 9시간 내에 혈전 용해제 투여가 필요하고,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는 2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재관류 요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골든타임 안에
치료의 제공은 환자에게 있어서 질환의 합병증을 줄이고 좋은 예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즉, 중증 긴급 응급 환자의 진료는 응급의료 자원과 진료 시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중증 응급 환자와 경증 비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것은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